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그림 그리시고 글 쓰시는 한량한 분이 계십니다. 김인기 님께서 보내주신 수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지향의 디지털 정보 삭제. 김인기. 선택하신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디지털의 기반 위에 자리한 흔적이란 너무나 간단하게 삭제된다. 너무나 간략해서 마치 마지막 기회인 양 물어오는 저 질문에 흠칫거릴 때가 많지만 대부분은 마음먹은 대로 예를 눌러버린다. 그리고는 끝이다.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후회이건 그리움이건 적어도 결단의 결과는 즉답으로 보여진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이었던가에 상관없이 21살 시절 훈련 기간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전화를 하게 해주었을 때 사실 부모님의 당부는 하나도 기억에 남질 않았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던 낯선 세상의 여자가 얘기하듯 다시는 전화나 편지를 쓰지 말라던 숨쉬는 일마저도 서럽던 신병의 가슴에 독화살처럼 꽂히던 한마디만이 남은 새벽 나는 잠들지 못했었다. 상병 휴가를 나와서야 나는 그녀에게서 받은 편지를 태울 만큼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아날로그적 추억의 소멸이란 그런 것이었다. 몇 날을 기다려 나의 사연이 그녀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 또 그로부터 몇 날이 걸려 나를 찾아오는 이야기들, 시간의 텀을 두고 나누었던 대화와 무수한 기다림의 흔적들이 새까맣게 타버린 그리움 같은 재가 되어가는 동안 몇 번이나 고개를 쳐드는 미련에 편지를 태우던 불을 껐다가 다시 붙이고 껐다가 다시 붙이기를 몇 번을 반복하며 그렇게 연기가 되어버린 추억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다시 차츰 그 농도가 옅어져 그저 흔적이 되어가고 지금은 그저 마음속에 풀어놓은 잉크가 되어버려 이렇게 끄적이는 사연이 될 뿐이다. 그것은 마지막 소멸의 과정에서도 손끝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누르는 즉시 사라지는 디지털의 특성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메일 같은 것에도 불태우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 저녁이었다. 도둑 고양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녀석들을 그렇게 불렀다.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물 쓰레기에 기어이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면 말이다. 하지만 길어야 3, 4년 남짓 혹독하고 불안한 자유 속에서 생전 이외의 목적이라고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녀석들을 도둑으로까지 모는 것은 어쩐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충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불행을 보태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씩 길고양이 혹은 길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핵가족 시대를 넘어 바야흐로 1인 가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고양이,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에 고독의 그림자가 짙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통계나 관찰을 근거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애묘인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근래에 들어서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를 나름 추론해 보는 것일 뿐이다. 물론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확실히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제법
바뀐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길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들이고 여의치 않은 상황일 때는 길 위에서의 삶이라도 보호해 주기 위해 애쓴다. 캣맘이나 캣데디로 불리는 이들이 그렇다. 이들은 때로 사람들의 오해나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위해 연대하기도 한다. 미래에 대해서 무엇 하나 낙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에게 일종의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나나 내 주위에서 집사로 불리는 애묘인들의 길로 들어선 이들의 대부분은 그렇다. 동질감에서 출발한 지속적인 소통이나 교감의 시도가 마침내 고양이에게서 이상적인 동반자의 가치를 발견케 한 것이었다. 내 경우엔 고양이를 싫어하는 쪽에 가까웠다. 개와 비교했을 때 복종이나 충성심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고양이라는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이해의 단면이었다. 동물적 특성을 잘못이나 경우가 없는 행동으로 이해하려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녀석을 집으로 들이고 같이 살면서부터였다. 순간적인 동정심이 그 시발점이었지만 겨울이 시작되는 낯선 골목의 추위에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가졌을 막연한 불안함은 내 삶의 곳곳에도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게다. 그렇게 대책 없이 집안에 난생 처음 고양이를 들여놓은 나는 겨울만 지나면 내보낼 심산이었다. 그 정도면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도리는 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켰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설 무렵 고양이에 대한 나의 무지로 인해 녀석과 몇 번의 갈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사람인 내가 녀석을 알아가는 것이 둘의 별구 없는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제서야 인터넷을 뒤져가며 고양이에 관한 공부를 하며 특성을 알았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그리고 봄이 왔을 때 나는 녀석을 내보내기가 싫어졌다. 나는 겨우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존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다. 소통은 교감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나는 떨어지지 않는 감기 같은 내면의 끈적한 고독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이 녀석을 이해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결국은 나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녀석과 나는 7년을 살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따금씩 나는 다른 길고양이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다. 녀석들과도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얼마든지 소통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며칠 전 길에서 만난 또 다른 새끼 고양이를 집에 들여놓았다. 이젠 서로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두 녀석을 죽고 못 사는 자매로 만들어주고 싶다.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동물도 좋다. 그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권해본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안정적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 권력자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교감과 소통의 의미가 제멋대로 해석되는 시대에 서로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내가 변화해야 세상도 변화할 테니까.
소소하고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인기님의 가슴 훈훈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뜻한 글 보내주신 김인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 읽는 보라는 여러분의 주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reading보라@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채택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